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제29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대학생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의용소방대원들 중 우수한 대원 5%에 대해 고등학교 학비가 지원되어 왔었는데요.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라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장학금 지원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그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무보수로 소방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약 4,500명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더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이뤄지기를 응원해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3월 23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심의 검토된 안건은 모두 7개 안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건설비용 타당성 분석에 대해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재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급 상한액을 더 높여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강남 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 관리 업무에 서울시설공단 대행 처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열린 서울특별시 자동차 전용 도로 관리 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할 때보다 관리 비용이 1.5배나 더 든다고 지적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안전정관실에서 이게 엉뚱하게 해서 이 비용 문제에 있어서 비효율적을 시키면은 공단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 아니면은 도로사업소에 다시 환수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던가 이런 방식을 좀 취해야 된다고 보고. 관리 요원 인력 충원이 적절한지와 함께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인건비 6명이 평균 8,700만 원인데 이 6명이 관리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현장 투입해서 저기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산출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강남 순환로와 서부간선도로의 관리를 서울시설공단에 대행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성 문제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용마터널과 강남 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 현 상황에서 100원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으로 계산한다면 100원이라는 개념은 한 번 갔을 때 100원이겠지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현행 강남 순환로의 경우 소형차 기준으로 1,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며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연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요금 인상 대신 구간별 통행료를 차등화하자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당 IC에서 들어와가지고 서남 IC로 나간다든지 여기에서도 그 더러운 차량이 구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좀 그 구간 이용별 요금을 좀 차등화시키는 이 방안도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비자 물가 변동에 따라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보다 꼼꼼한 재무 구조 분석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향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과 함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소방훈련 교육 지원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날이 건조해짐에 따라 크고 작은 화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큰데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과 훈련이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다중이용 시설 화재 및 피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 건수는 매년 2,500건, 인명 및 재산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 피해를 보면 2017년도에는 128명이고 2019년도에는 218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재산 피해도 2017년도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민들이 건물의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재난 발생 시 특히 위험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소방훈련,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인데요. 조례안에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소방훈련시설 등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또 훈련 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서 훈련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모범이 되는 대상과 시설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이 그 피해의 규모를 결정하는 만큼 다중이용 시설 관계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훈련 및 교육은 필수인데요. 이번 조례안 통과로 다중이용 시설 관계인에 대한 더욱 내실 있는 소방훈련과 교육이 이뤄져서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 언론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올해부터는 소방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8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인데요.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시민 신고로 2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